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개선과 학과 개편으로 우수한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 심리가 꾸준히 살아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각각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여수에서는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수 산단 내 모 구내식당 직원의 가족으로 지난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에서도 지난 11일 나이트클럽발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2주간 자가격리 조치 후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인데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나눔 운동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부와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3월 첫 발을 뗀 순천형 권분운동.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지원을 시작으로 마스크 나눔과 자영업자를 위한 선결제, 그리고 권분 가게까지 모두 4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5번째 권분운동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결식 아동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인근 아이들이라도 와서 마음 편하게 좀 먹고 갔으면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점포는 10여 곳. 음식점은 물론 옷가게와 미용실, 사진관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선뜻 동참했고 지금도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이제 지급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권분운동을 통해 학교마다 5명씩 모두 400여 명의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나눔의 행렬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고요. 순천의 어깨동무 가게가 많이 알려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향해 내민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경도대책범대위가 경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미래에셋 측의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도 레지던스 건축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갖고 그동안 사업 주최 측과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미래에셋 측의 현재 상황과 계획을 들어본 다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등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 측이 관광시설 투자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레지던스를 건설하려 한다며 사업안 변경 승인 취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COP28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식전 행사인 탄소 중립 실천 특별 세션에 참여해 이같이 밝히고 환경부 녹색 미래 주간에 맞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과 녹색 미래 실천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 중립에 동참했고 전남도도 지난 3월 여수에서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맞게 학교 시설을 개선해 취업률을 높이고 신입생을 끌어모으기 위해 새로운 학과도 만들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에 나서고 있는 광양의 한 고등학교를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위로 날아오른 드론이 농약을 뿌립니다. 드론은 이 학교 스마트팜과 학생들이 직접 조종합니다. 학생들은 드론에 이어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업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짓는 실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제철소에서 쓰이는 부품들의 작동 원리를 배우며 산업체 맞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서 실습을 하면은 더 원활하고 좋게 실습할 수 있어서.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양 하이테코는 올해부터 스마트팜과와 제철기계과, 반려동물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현장 실습생 산재 사고와 코로나 등의 이유로 5년간 꾸준히 감소해온 상황. 교육계는 이를 감안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학과 개편과 시설 확충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양 하이테코에만 지원금 30억 정도를 들여 첨단 직업교육 실습실을 열었습니다. 과감하게 학과 개편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도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개선과 학과 개편으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과 이장석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로 단합된 모습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 등은 전북은 국회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전북 출신 정세균 총리 지지 선언을 한 반면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율이 잠시 떨어졌다고 해서 관망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 의장 등이 민주당 특정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동참을 호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국민소통 민심 경청 프로젝트 출범식을 갖고 지역 현안 등 핵심 민생 과제에 대한 여론 청취에 나섰습니다. 6월 1일까지 이어지는 민심 경청 프로젝트는 도당 소속 10개 지역위원회가 다중집합장소 등에 찾아가는 민주당 부스를 설치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됩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 심리가 꾸준히 살아나면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는 이미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5월 중 광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입니다. 1,200원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2% 이상 치솟았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2배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긴 쉽지 않습니다. 암만 해도 부담이 되겠죠.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국가에서도. 그러나 서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급하게 올려주면 안 된다고 봐야죠. 연일 폭등 소식이 전해지는 국제 곡물가도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밀이 국제 곡물 시장에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밀가루값 인상도 시기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 빵과 라면, 과자값은 물론 외식비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재료 값은 자기들이 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이제 소비자하고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가격 올린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는 이미 지난달에 5% 이상 올라 소비자 물가 급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 지수도 5개월 연속 개선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양 지역 유기농 벼 재배단지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실시됐습니다. 광양 진상 유기농 쌀 조합법인은 오늘 진상면 금일이 일원 유기농 벼 재배단지 내 3천여 제곱미터 면적에서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 보급한 새청무 품종으로
왕우렁이 재배농법을 적용해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모내기한 벼가 만생종 품종으로 오는 10월 하순쯤 본격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 헤로인, 합성 대마 등 유통되는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마약 범죄의 실태,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전남의 한 농촌마을. 두세 평 남짓한 텃밭에 양귀비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당시 주인은 몰래 양귀비 400여 그루를 재배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깨끗하게 다 뽑아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씨가 하나만 있으면 흩어져 갖고. 양귀비가 마약 단속의 대부분이었던 전남에서는 지난해 280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 넉 달 만에 48명이 마약을 하다 적발됐는데 46%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만 모이는 업소가 따로 있지만 인근 상인들도 속사정을 모를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여기가 외국인 전용 지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집이 베트남 식당 하니까 그래서 베트남 분들이 많나 보다. 엑스터시, 헤로인, 합성 대마 등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에는 마약을 금지하는 경고문까지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경찰이 마약 유통의 창구로 꼽히는 외국인 전용 주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외국인 전용 주점에 대한 단체 마약 투약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선원과 외국인 노동자가 자주 방문하는 유흥주점 현황과 마약 판매책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관내 외국인 마약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해경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지난 1월부터 광양읍 일대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총 9차례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차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